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순정은 깨끗하게 다림질된 하얀색 블라우스를 꺼내들었죠. 오늘은 남편 박재성의 교장 퇴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날이니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이순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65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여보, 내 넥타이 어디 있어요? 박재성의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순정은 이미 준비해둔 남색 넥타이를 들고 계단을 올랐어요. 여기 있어요. 오늘 정장에는 이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미리 골라뒀어요. 박재성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68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모습에 이순정은 새삼 자부심을 느꼈어요. 역시 당신이야.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박재성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따스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순정은 남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넥타이를 매주었으니 이 정도는 알아야죠. 오늘 큰 날이니 긴장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세요. 퇴임식 준비를 마친 이순정과 박재성이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 김유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같은 날 제가 빠질 수 없죠.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못 오지만 저라도 와서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38의 김유라는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 또렷한 이목구비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이순정은 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한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회사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냈어? 이순정이 반갑게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아버님 퇴임식인데 안 올 수 있나요? 게다가 퇴임 후에 대학에서 강의하신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김유라가 환하게 웃으며 박재성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박재성은 며느리의 관심에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집에만 있으면 늙는다고 대학에서 주당 2번 특강을 맡게 됐어. 아직 이 교장 선생님 끝나지 않았다고.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김유라는 끊임없이 제잘거리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이순정은 며느리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해외 지사 발령으로 자주 집을 비우는 상황에서 김유라는 종종 시부모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곤 했어요. 특히 박재성의 퇴임을 앞둔 최근 몇 개월간은 거의 매주 찾아와 시부모에게 관심을 쏟았죠. 유라야, 너무 자주 오면 피곤하지 않아? 아들이 없는 동안 혼자 지내기 힘들 텐데. 이순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위로가 돼요. 게다가 아버님의 지혜로운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김유라의 말에 박재성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유라는 남다른 지적 호기심을 가진 며느리였고 박재성은 그런 며느리와의 대화를 즐겼어요. 두 사람은 종종 문학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퇴임식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이 박재성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순정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남편 곁을 지켰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유라가 이순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아버님 곁에서 평생 내조하시며 오늘의 아버님을 만드셨잖아요. 저도 어머님 같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이순정은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김유라는 항상 이렇게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을 해주었어요. 퇴임식은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재성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아내 이순정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힘은 바로 제 아내 이순정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저를 지지해주고 제가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헌신해준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이순정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었어요. 퇴임식이 끝난 후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하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순정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우리 둘만의 은퇴 파티는 더 짜릿했어, 아버님. 순간 이순정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발신자는 우리 며느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충격적인 사진 한 장. 호텔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남편과 며느리가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순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근처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남편과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의 배신. 이것은 악몽이어야만 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유라의 목소리에 이순정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유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순정은 순간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이곳은 남편의 퇴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추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리는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아,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이순정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김유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순정의 어깨를 감쌌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먼저 가는 게 좋겠어요.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순정은 김유라의 위선적인 모습에 속이 메스꺼워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먼저 간다는 인사를 건네며 마지막 힘을 짜내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조금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유라가 데려다 준다고 하니 걱정 말고 자리 마무리하고 오세요. 박재성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쉬어요. 나중에 볼게. 이 모든 행동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이순정은 남편의 입맞춤이 불에 데인 듯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김유라와 함께 차에 오른 이순정은 침묵 속에 집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와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들르는 게 좋을까요? 김유라의 목소리가 이순정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이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좀 쉬면 괜찮을 거야. 집에 도착한 후 김유라는 이순정을 침실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걱정스러운 척 물었어요. 제가 좀 더 이따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가서 쉬어. 오늘 피곤했을 텐데. 김유라가 떠난 후 이순정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40년 결혼 생활,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뒤엉켰어요. 그날 밤 박재성이 술에 취해 돌아왔을 때도 이순정은 모른 척 잠든 척 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이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직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대응할지 차분히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여보, 퇴임 후 첫 아침이에요. 오늘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이순정이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박재성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후에 대학에 가서 강의 관련 미팅이 있어. 그리고 저녁에는 동문들과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렇군요. 동문 모임은 어디서 하는데요? 아, 강남 쪽에서. 아마 늦어질 테니 기다리지 말고 자요. 이순정은 남편의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박재성이 집을 나간 후 이순정은 책상에 앉아 종이에 몇 가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략가가 되어야 했죠. 며칠 후 이순정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조민준이라는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4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조민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순정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제 남편과 며느리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남편의 재산 상황도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 같거든요. 조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의뢰가 처음이 아닌 듯 매우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이순정은 조민준이 말한 금액을 들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문제였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일주일 후 이순정은 다시 조민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조민준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들으시기에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순정은 각오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민준은 파일 하나를 그녀 앞에 펼쳤어요. 귀하의 남편과 며느리의 관계는 약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담자와 피상담자 관계였던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순정은 덤덤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은 알고 있었기에 충격보다는 냉정함이 앞섰어요. 재정적인 부분은 더 복잡합니다. 귀하의 남편은 퇴직금 중 상당액을 따로 빼돌려 며느리 김유라 명의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고가의 명품 가방과 보석 구매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이순정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젊은 며느리를 위해 사치품을 사주다니 배신감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조민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귀하의 남편은 인생의 재충전이라는 명목으로 곧 집을 나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가 향할 곳은 바로 김유라 명의로 된 그 오피스텔입니다.
이순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증거는 있나요? 네, 사진과 영상, 통화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재산 이전 관련 서류도 복사해 두었습니다. 조민주는 USB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정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죠. 감사합니다, 조민준 씨. 앞으로도 당신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조민주는 이순정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날 저녁 박재성은 이순정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더니 입을 열었어요. 여보,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이순정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른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나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퇴직 후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3개월 정도 따로 지내볼까 해. 친구가 강남에 빈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지낼 생각이야.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순정은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해해요. 언제 떠나실 건가요? 내일. 미안해,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괜찮아요. 짐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박재성은 아내의 너무 순순한 반응에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항상 이해심이 깊어. 이순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박재성이 집을 나간 후 이순정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었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비밀번호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생일이었죠.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정은 그 중에서 재산 목록과 관련된 서류들을 꺼내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차명으로 된 재산 목록과 김유라에게 재산을 증여한 내역이 담긴 이중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이순정은 서류를 정리해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금고에 넣어두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이순정은 조민준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박재성과 김유라의 만남 장소와 시간, 대화 내용까지 모두 기록해 두었어요. 특히 김유라가 내연남과 통화하며 늙은이랑 아들, 둘 다 등쳐먹고 당신이랑 떠날 거야 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박민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던 그는 부모의 별거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왜 집을 나가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순정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은 아들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퇴직 후에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나도 이해해. 정말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실 리가 없는데. 혹시 어머니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순정은 아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우리 사이는 괜찮아. 그냥 아버지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잠시 혼자 있고 싶으신가 봐. 박민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후 김유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이순정은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어머니, 제가 유라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머니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아버지에 대한 의심도 많이 하시고. 이순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유라가 먼저 아들에게 손을 썼군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유라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와 유라 사이를 의심하셔서 심지어 흥신소까지 쓰셨다면서요? 어머니, 그게 사실인가요? 이순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유라가 이미 그녀의 행동을 눈치채고 아들에게 역공을 취한 것이었어요. 민호야, 그건. 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우셔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아버지와 유라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피해망상에 빠지신 것 같아요. 이순정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니.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드러낸다면 아들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었어요. 그래, 내가 좀 예민했나 보구나. 전화를 끊은 후 이순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아들까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이순정은 조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조민준이 도착하자 이순정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제 아들까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어요. 김유라가 아들에게 제가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 것 같아요. 조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패턴은 흔합니다. 불륜 당사자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면 종종 상대방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특히 김유라 같은 계산적인 사람은 더욱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할 때예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순정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김유라의 본심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날 밤 이순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는 결심이 서자 마음이 편안해졌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이순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재성과 김유라 그리고 아들 박민호였어요. 세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순정은 긴장했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자 박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많이 걱정돼서 왔어요. 최근에 당신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순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행동을요? 김유라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와 아버님 사이를 의심하시고 흥신소를 고용해서 미행까지 시키셨다면서요? 저희는 그저 어머님을 걱정해서. 이순정은 김유라의 연기력에 내심 감탄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잠시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즘 노년기 우울증이나 망상 증세가 많다고. 이순정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신병원에 넣으려는 것이었어요. 내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박재성이 다정한 척 이순정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잠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순정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는 멀쩡해요. 오히려 당신들이 정신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김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오해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저 어머님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인데. 이순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USB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순정은 TV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박재성과 김유라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김유라의 오피스텔 앞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재성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이건 단순한 만남일 뿐이야. 내 어머니가 오해한 거야. 이순정은 담담하게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유라가 전화 통화를 하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늙은이랑 아들, 둘 다 등쳐먹고 당신이랑 떠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다 끝나. 녹음 파일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박재성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순정은 차분하게 마지막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재성이 김유라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계약서, 명품을 구매한 영수증, 그리고 차명 재산 목록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이것들도 조작인가요? 당신이 퇴직금으로 김유라에게 사준 오피스텔 계약서,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영수증, 모두 조작인가요? 박민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유라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어떻게 내 아버지와. 김유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아버지와 관계를 가졌어. 내가 어때서? 너는 항상 해외에 있고 집에 와도 나에게 관심 없었잖아. 적어도 내 아버지는 나를 여자로 봐줬어. 그 말에 박민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순정은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개입했어요. 민호야, 이제 알겠지?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이 사람들이 널 속인 거야. 박재성은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일시적인 실수였어. 용서해줘. 이순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평생을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인가요? 게다가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병원에 가두려고까지 했어요. 용서 같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박민호는 김유라와의 이혼을 결심했고 이순정은 박재성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박재성과 김유라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순정을 금치산자로 만들어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편에 설 거예요. 박민호는 이순정에게 약속했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민준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순정은 차분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대편에는 박재성과 김유라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순정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여러 증인을 준비했습니다. 이순정 씨는 최근 몇 개월간 심각한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를 의심하고 사적 탐정을 고용해 미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박재성 측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순정의 변호사는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피해망상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순정 씨의 남편 박재성 씨와 며느리 김유라 씨는 실제로 불륜 관계였고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순정은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증언대에 섰을 때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이순정 씨, 남편과 며느리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남편의 퇴임식 날 그의 휴대폰에서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은퇴 파티는 더 짜릿했어. 아버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의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순정은 담담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40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교직에 있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퇴직 후 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배신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순정 씨, 김유라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며 늙은이랑 아들 둘 다 등쳐먹고 당신이랑 떠날 거야 라고 말했다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녹취 파일은 어떻게 얻으신 건가요? 이순정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이순정이 대답하기 전에 김유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판사가 김유라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순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 녹취 파일은 조민준 씨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김유라 씨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녀가 통화하는 내용이 우연히 녹음된 것이죠. 이순정의 변호사는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고 법정에서 그 내용이 재생되었습니다. 김유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늙은이랑 아들 둘 다 등쳐먹고 당신이랑 떠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다 끝나. 법정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김유라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재성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이순정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박재성의 금치산자 신청은 기각되었고 이혼 소송에서 이순정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받게 되었어요. 더불어 박재성이 김유라에게 빼돌린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이순정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녀 옆에는 아들 박민호와 조민준이 함께 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 박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순정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 넌 그저 속은 거야. 이제 다 끝났으니 새 출발을 하자. 조민주는 이순정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약속대로 박재성 씨의 불륜과 비리가 담긴 자료를 그의 교육청과 동문회 그리고 김유라의 SNS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될 거예요. 이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조민준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조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순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못다한 공부도 해볼까 해요. 몇 개월 후 이순정은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대학교 입학 지원서가 놓여 있었어요. 평생 교육과정으로 문학을 공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문득 카페 창밖을 바라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재성이었어요. 한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불륜 스캔들과 비리가 공개된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대학강의 자리도 잃고 동문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이순정은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를 사랑했던 마음, 배신당했을 때의 분노, 복수를 완성했을 때의 통쾌함, 모든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저 먼 기억일 뿐이었어요. 이순정 씨,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친절한 카페 직원의 말에 이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창밖에서 시선을 돌려 다시 입학 지원서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박재성이나 김유라 같은 배신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오직 자신만의 새로운 시작,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미래만이 있었습니다. 이순정은 지원서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를 비추는 따스한 햇살 아래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가장 큰 배신이 오히려 그녀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이순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요. 배신자들은 그들만의 낙원을 꿈꿨지만 진정한 낙원은 오히려 이순정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